오늘은 3월 16일입니다. 58년 전 오늘 아침 미군 병사들이 베트남의 작은 마을에 들어갔어요. 베트콩 게릴라를 찾는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마을에는 게릴라가 없었어요. 아침밥을 짓던 여자들이 있었고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었고 노인들이 있었어요. 그날 그 마을에서 약 500명이 죽었어요. 전투는 없었어요. 미군 부상자는 단 한 명이었는데 자기 총에 자기가 다친 거였어요. 오늘은 미라이 학살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배경을 이해해야 해요. 1968년은 베트남 전쟁에서 가장 격렬한 해였어요. 1월 구정 공세가 터졌어요. 북베트남과 베트콩이 설날 휴전을 깨고 남베트남 전역에서 동시다발 공격을 감행했어요. 미국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도시들, 심지어 수도 사이공까지 공격을 받았어요. 미군은 전투에서 이겼지만 심리적으로 무너졌어요. 이기고 있다던 전쟁이 사실은 끝이 안 보이는 전쟁이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찰리 중대, 미라이 학살의 가해 부대예요. 이들은 구정 공세 이후 한 달 사이에 동료 28명을 잃었어요. 지뢰를 밟아서 매복 공격을 당해서 부비트랩에 걸려서요. 그런데 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싸운 적이 거의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적에게 동료를 계속 잃는 상황이었어요. 작전 브리핑에서 지휘관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마을 지역에 있는 사람은 모두 베트콩이거나 베트콩 협력자로 봐라. 오전 7시 30분경 찰리 중대가 헬리콥터에서 내렸어요. 마을 이름은 미라이. 손미마을의 작은 구역이었어요. 병사들은 격렬한 전투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은 조용했어요. 아침밥을 짓던 여자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노인들이 있었어요. 총을 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학살이 시작됐어요. 병사들은 주민들을 마을 도랑 근처에 모았어요. 그리고 총을 쐈어요. 집에서 끌려 나온 사람들도 쐈어요. 아이를 안고 있던 어머니도요. 한 병사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어요. 우리는 그냥 그들을 모아서 자동 소총으로 쐈어요. 그날 오전 약 4시간 동안 마을에서 전투는 없었어요. 저항도 없었어요. 그냥 학살이었어요. 사망자 수는 미군 조사에서 약 347명, 베트남 측 기록에서 약 504명이에요. 미군이 이날 노획한 무기는 단 3정이었어요. 그날 마을 상공을 정찰하던 헬리콥터가 있었어요. 조종사 휴 톰슨, 미 육군 준이었어요. 그는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이상한 걸 봤어요. 도랑 안에 시신들이 가득했어요. 나중에 그가 한 말이에요. 아기들 2살, 3살, 4살짜리 아이들, 여자들, 아주 늙은 노인들. 징집 연령대의 남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어딜 봐도 시신이었어요. 톰슨은 부상자들이 있는 위치에 연막탄을 피워 표시하고 지상군에게 무전을 쳤어요. 부상자들을 도와달라고요. 그런데 연료를 보충하고 돌아와 보니 자기가 표시해둔 부상자들이 모두 죽어 있었어요. 미군이 쏜 거였어요. 그는 헬리콥터를 돌렸어요. 마을 한쪽에서 군인들이 민간인 무리를 향해 접근하는 걸 봤어요. 톰슨은 헬리콥터를 군인들과 민간인 사이에 착륙시켰어요. 그리고 자기 사수에게 말했어요. 저 군인들이 민간인에게 총을 쏘면 우리도 쏴. 미군이 미군에게 총을 겨눈 순간이었어요. 그날 미군의 공식 보고서는 이랬어요. 적 128명 사살. 작전 성공. 이 은폐는 1년 이상 계속됐어요. 전직 병사 론 라이덴하워가 의회와 국방부에 편지를 보내면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군이 조용히 기소를 진행하자 AP통신이 4문장짜리 단신으로 보도했어요. 그리고 기자 세이무어 허시가 나섰어요. 그는 군사재판에 회부된 켈리와 그의 변호사, 부대원들을 직접 만나 취재했어요. 기사를 완성하고 나서 뉴욕타임스, 라이프지 같은 주요 언론사에 가져갔어요. 모두 거절했어요. 결국 작은 통신사 디스패치 뉴스 서비스가 기사를 받아서 배포했어요. 1969년 11월 12일 사건 발생 1년 8개월 만이었어요. 기사는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허시는 이듬해 필리처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기사를 처음에 거절했던 대형 언론사들이 나중에 앞다퉈 후속 보도를 냈다는 거예요. 재판이 열렸어요. 그리고 가장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어요. 왜 병사들은 명령에 따랐나?
이 질문에 답하는 심리학 실험이 있어요. 1961년 예일대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 진행한 복종 실험이에요. 실험 내용은 이래요. 피실험자에게 다른 방에 있는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라고 시켜요. 충격 강도를 점점 높여가면서요. 실제로 전기는 흐르지 않았고 고통스럽게 비명 지르는 건 배우였어요. 밀그램은 실험 전에 전문가들에게 물었어요. 몇 퍼센트나 최고 전압까지 올릴까요? 대부분 1%도 안 될 거라고 했어요. 실제 결과는요. 65%가 최고 전압 450V까지 올렸어요. 충격적인 건 이들이 잔인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어요. 연구원이 계속하세요라는 말만 해도 대부분 복종했어요. 권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 사람은 자신을 그 명령의 도구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실험은 미라이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에 다시 주목받았어요. 켈리의 나는 명령을 따랐다는 말이 변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더 무서운 거라는 게 밀그램의 결론이었어요. 다만 밀그램 실험은 이후 방법론적 논란도 있었어요. 실험 설계에 의도된 결과를 유도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받았어요. 하지만 권위와 복종의 관계를 다룬 핵심 질문 자체는 지금도 유효하게 인용돼요. 군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은 켈리 단 한 명이었어요. 종신형. 하지만 닉슨 대통령이 개입해서 감형을 거듭했고 켈리는 3년 반 만에 풀려났어요. 학살을 지시한 상급 장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살을 막으려 했던 휴 톰슨은요. 귀국 후 협박과 따돌림을 받았어요. 일부 의원은 오히려 그를 군사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동료 미군에게 총을 겨눴다는 이유로요. 톰슨이 공식 훈장을 받은 건 사건으로부터 30년이 지난 1998년이었어요. 같은 사건에서 학살에 가담한 사람은 3년 반 복역하고 나왔고 학살을 막으려 한 사람은 30년 뒤에야 훈장을 받았어요. 미라이 학살이 공개되면서 미국 내 반전운동이 폭발했어요. 역사학자들은 미라이 학살을 단순히 잔혹한 병사들의 이야기로 보지 않아요. 게릴라 전쟁의 혼란, 지휘 체계의 문제, 탈인간화 과정. 이 모든 것이 결합된 결과라고 봐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은 중요한 질문을 남겼어요. 같은 상황에서도 톰슨은 달랐어요. 총을 쏘지 않은 병사들도 있었어요. 라이데나워는 편지를 썼어요. 허신은 대형 언론이 거절해도 기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 이후 현대 군대의 교육에 명확한 원칙이 추가됐어요. 명령이라도 불법이면 거부해야 한다. 1968년 3월 16일. 아침밥을 짓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1년 넘게 세상은 몰랐어요. 가해자들은 대부분 처벌받지 않았어요. 막으려 했던 사람은 30년 뒤에야 훈장을 받았어요. 그래도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편지를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 덕분이었어요. 대형 언론이 거절해도 기사를 버리지 않은 한 기자 덕분이었어요. 헬리콥터를 두 무리 사이에 세운 한 조종사 덕분이었어요. 전쟁은 사람을 바꾸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